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건 내가 한 게 이게 아닌데. 진짜일까요? 내가 가짜일까요? 왜 여기 나오는 솔직히 거야?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며느리가 AI로 제 목소리를 훔쳐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123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3개월 동안 보신 영상 90개 중에 85개가 가짜였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 며느리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72살 할머니.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차갑고 TV 보다가 문득 생각했죠.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첫 영상 올렸을 때 구독자 10명. 그것도 대부분 잘못 누른 거였을 거예요. 근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00명, 1000명, 1만 명. 할머니 먹방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목소리가 힐링돼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했어요. 그러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월 수익이 2천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달라진 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편집도 해드리고 썸네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순진했죠. 전 좋아서 줬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날 인정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영상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찍지도 않은 날에. 미선아, 이거 언제 찍었어? 물으면 어머니가 까먹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찍으셨잖아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제가 치매인가 싶었어요. 72살이니까.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 집에 갔어요. 문 열고 들어간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 벽면 전체가 컴퓨터 모니터로 가득. 세개 화면에 제 얼굴이 떠 있었어요. 화면엔 제가 라면 먹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데 전 그 영상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이 보였죠.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 보이스 클론 프로.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내가 당했구나. 며느리가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일주일에 10개씩 가짜 영상을 만들어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 6천만 원. 다 자기 계좌로 빼돌렸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200이면 괜찮은 곳 있더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쳐넣고 혼자 제 채널로 돈 벌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았죠. 여러분, 저는 가짜예요. 진짜 할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댓글이 계속 삭제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제 채널에서 차단시켰어요. 제가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된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침묵.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72살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당해도 되는 겁니까? 나이 먹었다고, 기술 모른다고, 약한 사람 취급받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싸우기로 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고, 변호사를 만났고,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제 채널을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가족한테 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계신 분들. 참지 마세요.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하고도 참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72살이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어떻게 싸웠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 할매의 반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1화 폭풍전야 외로운 할머니의 소소한 도전. 2024년 2월 서울 은평구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아침 7시.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옆방에서는 아래층 젊은 부부의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다고 느꼈을 그 소리가 요즘은 그립기까지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니까요. 오늘은 뭐 먹지? 나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마트에 가야 하는데 귀찮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 잠들면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게 회상 1년 전 남편 장례식.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2개월째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집이 너무 넓었어요. 아니, 집이 넓은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작아진 거겠죠. 엄마, 잘 지내세요? 바빠서 못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며느리 정미선에게서 오는 카톡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늘 바쁘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학원 강사라며 시간이 없다고 했고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나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동네 경로당. 할 일도 없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서 경로당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도 있으니까요. 순덕이 왔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친구 김옥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또 혼자 밥 안 먹었지? 순덕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이 들수록 밥은 잘 먹어야 한다니까. 옥순이는 늘 그랬어요. 잔소리가 많지만 그게 다 걱정이라는 거 압니다. 경로당 한쪽 구석 몇몇 할머니들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음. 하하, 이거 봐. 이 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아? 어머, 이거 쇼츠라는 거지? 요즘 이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나는 멀뚱멀뚱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재미있게 보는 건지 신기했어요. 순덕아, 너도 와서 봐. 유튜브라는 건데 재밌어. 옥순이가 손짓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핸드폰도 겨우 쓰는데. 아이고, 배우면 되지. 나도 손주가 가르쳐줘서 이제 좀 하겠더라고. 순덕이 너도 손주한테 부탁해봐. 손주.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는 대학생이 됐는데 바쁘다고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 봅니다. 그마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저랑은 말도 안 섞었어요. 그냥 됐어. 나는 텔레비전이나 보지 뭐. 나는 경로당 구석에 앉아서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소리. 영상 속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 먹방 해볼게요. 어떤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 이 할머니 나이가 70이 넘었대. 근데 유튜브를 해서 돈도 엄청 번대. 진짜? 할머니도 유튜브를 해? 그럼 요즘 할머니 유튜버 많아. 구독자도 몇십만씩 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가 유튜브를? 영상 속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누가 자기 밥 먹는 걸 보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주가 명절 때 설치해준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영상, 노래 부르는 영상, 게임하는 영상, 고양이 영상.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오는 영상도 꽤 있었어요. 할매 김밥, 시골 할매 일상, 70대 할머니의 브이로그. 나는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영상에서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 할머니 보면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요 유유. 할머니 건강하세요. 매일 봐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들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밥 먹는 걸 보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 나도 해보고 싶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튜브에 가입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할매순덕 먹방. 프로필 사진은 남편이랑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에서 내 얼굴만 잘라서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제대로 못 잡아서 몇 번이나 실수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 그럼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나는 부엌에 앉아서 핸드폰 거치대를 마련했습니다. 거치대라고 해봤자 책 2권 쌓아놓고 핸드폰 세운 게 전부였지만요. 안녕하세요. 처음 하는 거라 어색한데요. 오늘은 제가 김밥을 먹어볼까 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준비한 건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김밥 한 줄이었어요. 돈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먹던 거 먹기로 했습니다. 이 김밥이 1,000원인데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어요. 옛날엔 500원이었는데 나는 중얼거리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단무지가 아삭아삭하고 참기름 향이 좋아요. 그렇게 10분 동안 김밥 한 줄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업로드 후 처음 하루는 조회수 2였습니다. 아마 제가 2번 본 게 카운트된 것 같았어요. 이틀째도 조회수 5. 나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누가 할머니 밥 먹는 걸 보겠어. 하지만 그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 1개. 할머니 김밥 맛있게 드시네요. 편안해 보여서 좋아요. 처음으로 온 댓글이었습니다. 나는 그 댓글을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매가 또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내 밥 먹는 걸 보고 편안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2주 후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 100, 500. 댓글도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드세요? 국 좀 끓여 드세요. 김밥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할머니 목소리가 우리 할머니랑 비슷해요. 보고 싶네요. 나는 그 댓글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내 손주들이, 내 자식들이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집에서 혼자 해먹던 소박한 음식들을 카메라 앞에서 먹었어요. 한 달 후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구독하다니. 할매들도 할 수 있구나. 나는 핸드폰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72살에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개월 후 봄. 그날은 운명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된장찌개 끓이는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은 할매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볼게요. 이 된장이 3년 묵은 건데 그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만, 50만, 100만.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제 영상을 리액션하면서 공유한 것이었어요. 유명 유튜버와 이 할머니 진짜 찐이다. 요즘 같은 가짜 먹방 시대에 이렇게 진심인 사람 처음 봐요. 그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나 민수예요. 어머니 요즘 유튜브 하신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심심해서 하는 거야. 구독자가 10만이 넘었다던데 대단하시네요. 어머니, 주말에 저희가 한번 갈게요.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어요. 나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러 온다니. 유튜브 덕분에 아들이랑 연락이 닿았다니.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는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며느리 정미선의 눈이 돈을 보는 독수리의 눈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제1화 끝. 제2화 의심과 갈등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 2024년 4월 주말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정미선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왔구나.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아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고 며느리 미선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미선이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얀 이가 다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거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음. 어머니, 요즘 유튜브 하신다며? 아들 녀석이 보여줘서 봤어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나는 괜히 쑥스러워서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구독자가 10만이 넘는데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미선이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한 달에 수익이 얼마나 나오세요?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미선이를 쳐다봤지만 미선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바라봤어요. 수익? 그게 뭔데?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으면 돈이 나와요. 광고 수익이라고. 구독자 10만이면 한 달에 적어도 몇백은 나올 텐데요. 몇백? 몇백만 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어쩌면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수익 확인 안 해보셨어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아이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힘들게 영상 만드셨는데 돈은 받으셔야죠. 미선이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 앞에 들이밀었어요. 자, 어머니.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수익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미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내가 적어둔 데가 있어. 어머니,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으로 돈이 나온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비밀번호가 1234였나 아니면.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냥 밥이나 먹고 가려고 왔어요. 민수가 미선이를 쳐다보며 눈짓했습니다. 미선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핸드폰을 내렸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선이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정성껏 불고기를 구워서 내놓았어요. 예전에 민수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어머니,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기뻤어요. 아들이 내 음식을 먹고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더 있으니까. 그때 미선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유튜브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촬영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편집? 나는 그냥 찍어서 올리는데. 어머니, 편집을 안 하시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요즘은 자막도 넣고 효과음도 넣고 해야 사람들이 봐요. 미선이는 내 영상을 하나 틀어서 보여줬어요. 봐요, 어머니. 화질도 안 좋고 자막도 없고 이러면 구독자가 더 이상 안 늘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서 그냥 올렸거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 그만뒀거든요. 요즘 학원 경쟁이 심해서요. 그래서 시간도 많고 어머니 유튜브 도와드리면 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수가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어요. 여보, 학원 그만뒀어?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어차피 월급도 얼마 안 됐잖아. 차라리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낫지. 미선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잘 도와드릴게요. 저 영상 편집 학원도 다녀봤거든요. 어머니 채널 100만 구독자 만들어 드릴게요. 미선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면. 고맙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이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노트북과 조명까지 챙겨서 왔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요. 미선이는 신이 나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촬영 장소를 정했습니다. 여기는 빛이 안 좋고, 여기는 배경이 지저분하고, 아, 여기가 괜찮네요. 미선이는 부엌 한쪽을 촬영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조명을 설치하고 마이크를 달고 카메라 각도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촬영하시면 돼요. 화질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나는 신기했습니다. 정말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우와, 이게 나야? 얼굴이 훨씬 잘 보이네. 그럼요. 이제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미선이는 내 옆에 앉아서 영상 촬영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자, 카메라 보시고요. 좀 더 크게 웃으세요. 네, 좋아요. 그날 우리는 떡볶이 먹방을 찍었어요. 미선이가 편집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막도 넣고 효과음도 넣고 썸네일까지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와, 미선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당연하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썸네일이에요. 화면에는 72세 할머니의 추억의 떡볶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어요. 이거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 거예요. 미선이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3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10만 넘었어요.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기뻤어요. 진짜? 와, 정말? 봐요. 댓글도 엄청 달리고 있어요. 댓글창을 보니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댓글. 편집 퀄리티 대박이다. 할머니 영상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앞으로도 이 퀄리티로 부탁해요. 나는 미선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미선아. 내 덕분이야. 에이, 뭐려. 전 당연한 일한 거예요. 미선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이는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촬영을 도와주고 편집을 해주고 댓글도 관리해줬습니다. 2주 후 구독자가 20만을 넘었습니다.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50만, 100만씩 나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수익 확인해 봤어요?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봤는데요. 이번 달 예상 수익이 800만 원이에요. 뭐? 800?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대단하세요. 한 달에 800씩 버시는 거예요. 미선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죠. 어머니, 근데 이거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댓글도 엄청 달리고 협찬 문의도 오고. 협찬? 그게 뭔데? 회사에서 제품 보내주면서 영상 만들어 달라는 거요. 돈도 주고요. 그런 것도 있어? 네. 근데 어머니, 혼자 하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미선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요. 제가 어머니 매니저를 해드릴까 해요. 매니저? 네. 협찬 관리도 하고 댓글 관리도 하고 수익 정산도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촬영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 내가 해준다면. 고맙지. 대신 어머니, 제가 관리하려면 어머니 계정 정보가 필요해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왜? 어머니, 제가 로그인해야 댓글도 관리하고 협찬 메일도 확인하죠. 안 그러면 못 도와드려요. 미선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비밀번호는. 어머니, 저 의심하세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제 시간 다 쓰고 있는데 어머니는 저 믿지도 못하세요?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미선아, 오해하지 마. 엄마가 그런 뜻은 아니고. 알겠어요. 어머니가 날 안 믿으시는 거 알겠어요. 그럼 전 이제 안 올게요. 미선이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미선아. 기다려. 알려줄게. 나는 다급하게 미선이를 붙잡았습니다. 미선이가 없으면 영상을 못 만들 것 같았어요. 댓글 관리도 편집도 다 미선이가 해줬는데 미선이가 가버리면 어떡해? 정말요? 어머니, 저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미선이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1952년 3월 15일. 그래서 1952만 315. 아, 어머니 생일이었네요. 알겠어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미선이는 내 핸드폰을 받아서 바로 로그인했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촬영만 하세요. 미선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튜브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알림이 떠 있었어요. 새 기기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 미선이가 자기 핸드폰으로 로그인한 것 같았어요. 나는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뭐지? 나는 다시 로그인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기존 비밀번호가 안 먹혔습니다. 왜 안 돼? 나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어머니가 계속 로그인 시도하시는 거 보이길래 전화드려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비밀번호 왜 바꿨어? 아, 해킹 방지하려고요. 요즘 유명해지시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노릴 수도 있잖아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제가 복잡한 비밀번호로 바꿨어요. 그럼 나한테 알려줘야지. 네,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어차피 제가 다 관리하니까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필요하시면 제가 로그인해 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내 채널인데 내가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미선아, 그래도 내 채널이니까 나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 저 의심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잘못한 적 있어요? 전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의심하시면 전 정말 서운해요. 미선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나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옥순이에게 전화했어요. 옥순아, 나 좀 이상한데. 왜? 무슨 일이야? 나는 미선이가 비밀번호를 바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덕아, 그거 이상한 거야. 내 채널인데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떡해? 그치? 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당장 비밀번호 다시 바꾸라고 해. 아니면 네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 옥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다음 날 미선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선아, 나 오늘 내 집에 갈게. 비밀번호 좀 알려주고 채널 관리하는 거 좀 배우고 싶어. 어머니, 제가 갈게요. 어머니 나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갈게. 주소 보내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오세요. 근데 실망이에요, 진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그냥 내 채널을 보고 싶을 뿐인데. 제2화 끝. 제3화 파국절정 빼앗긴 목소리. 2024년 5월 며느리 집 앞.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아파트는 강남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30평은 좋게 돼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죠. 학원 강사 월급으로 이런 데서 살 수 있나? 나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갈 수 있다고. 미선이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날 것 그대로였어요. 평소에 보던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귀찮다는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미선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어요. 거실 풍경.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컴퓨터와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터가 세 대나 켜져 있었고 그 화면에는 내 얼굴이 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 얼굴을 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나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내가 라면을 먹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찍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거기 만지지 마세요. 미선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나는 이미 마우스를 클릭해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 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을 봤어요.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 보이스 클론 프로. 이게 뭐야? AI 음성 합성? 나는 미선이를 돌아봤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너 내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미선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네, 만들었어요. 그게 어때서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뭐? 어차피 어머니는 촬영하기 싫어하셨잖아요. 매번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만들어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요즘 영상 보셨어요? 어머니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영상들. 그거 다 제가 AI로 만든 거예요. 미선이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 올라온 영상 목록이 떠 있었어요. 총 90개. 일주일에 거의 10개씩 올라간 셈이었죠. 이렇게 많이?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 달에 고작 45개 정도 찍었는데. 네. 제가 어머니 목소리 샘플 100개 정도 학습시켰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지 AI가 다 만들어요. 편하죠? 미선이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샘플? 너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비밀번호 주신 순간부터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혼자서는 이렇게 못해요. 구독자 100만 만든 게 누구 덕분이에요? 미선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100만? 구독자가 100만이 됐어? 네, 모르셨어요? 일주일 전에 넘었어요. 미선이는 냉소를 띠며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유튜브 스튜디오가 떠 있었고 구독자 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구독자 123만 4,567명. 이번 달 예상 수익 2,34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2,300만 원? 네. 어머니 대단하시죠? 아니지, 제가 대단한 거죠. 미선이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머니 돈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뭐라고? 지난 3개월 동안 영상 만든 건 저예요.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AI 돌리고 댓글 관리하고 협찬받고 다 제가 했어요.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빌려주신 거예요. 미선이는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채널은 이제 제 겁니다. 미선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법률 자문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채널 운영권 이전에 관한 법률 검토.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셨고 제가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채널을 운영했어요. 법적으로 이건 제 노동의 결과예요. 말도 안 돼. 내 이름으로 된 채널이잖아.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미선이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채널 운영 대리 계약서예요.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이게 뭔데?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자어 투성이에 법률 용어가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간단해요. 어머니는 명목상 채널 소유주고 저는 실질적 운영자. 수익은 7대3으로 나눠요. 제가 7, 어머니가 3. 뭐? 내 채널인데 내가 3? 아니면 0대10 하실래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 채널 하루도 못 굴려요. 지금 당장 비밀번호 바꿔서 어머니한테 돌려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 미선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편집도 못하고 AI도 모르고 촬영 장비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내 거야. 내가 시작한 거라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미선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난 안 해. 이 계약서 절대 안 써. 나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렸어요. 미선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미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뭐 하는 거야? 채널 폐쇄 신청했어요. 어머니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유튜브에 신고했어요. 뭐? 이러면 채널 정지돼요. 영구적으로. 100만 구독자? 다 날아가요. 어머니도 저도 아무것도 못해요. 미선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왜 그런 짓을? 제가 못 가지면 어머니도 못 가지는 거예요. 공평하죠? 미선이가 비웃었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왜 이러니? 너는 내 며느리잖아. 며느리?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1년에 한 번도 우리 보러 안 오셨잖아요. 명절 때도 용돈 10만 원이 다였고요. 그러다가 돈 냄새 나니까 이제 와서 며느리 타령이에요? 미선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대기업 다니지만 월급은 쥐꼬리예요. 집 대출금만 매달 200이에요. 애 학원비에 생활비에 저는 학원 잘렸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내 채널을 빼앗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라 살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린 셋이 살아야 한다고요.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나도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 주실 거예요? 얼마요? 미선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2천만 원 넘는다며? 그거 반 줄게. 1,000만 원. 그러니까 채널은 나한테 돌려줘. 1,000만 원? 미선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계산 못하세요? 앞으로 매달 2천만 원씩 나와요. 1년이면 2억이에요. 근데 저보고 1,000만 원 받고 포기하래요? 그럼 얼마면 되는데? 전부요. 어머니, 전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반쪽짜리는 싫어요. 미선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아니면 채널 폐쇄. 선택하세요. 미선이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방법도 없었어요. 시간 없어요. 10초 드릴게요. 19, 8. 미선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7, 6, 5.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4, 3, 2.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나는 펜을 집어던졌습니다. 난 안 해. 절대 안 써. 미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요. 후회하실 거예요. 미선이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경고창이 떴어요. 채널 폐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까지 35일 소요됩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해요. 로그인도 안 되고 영상도 못 올리고 3일 후면 채널 날아가요. 미선이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선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단체 카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가족방. 아들 민수, 손자 준호가 들어있는 방이었어요. 미선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안 된대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앞으로 제가 어머니 핸드폰 관리할게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죠. 치매 노인이 유튜브를 한다니 위험하잖아요. 미선이가 씩 웃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민수 그래? 엄마 괜찮으신 거야? 내가 주말에 갈게. 미선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바쁘시니까 안 오셔도 돼요. 민수 알았어. 엄마 잘 부탁해. 나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선이가 재빨리 피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말하면 어머니가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헛소리 한다고요. 미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내 유튜브 채널을 빼앗아갔다고 말하면 아들은 믿어줄까요? 며느리가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라고 말하면 아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나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왜 이러니? 난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을 뿐인데. 미선이는 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약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튜브 시작하셨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아셨어야죠. 나가주세요.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선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채널 폐쇄 취소해 드릴게요. 아니면 둘 다 망하는 거고요. 쾅!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앞. 나는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나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기력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밀번호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고 법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을 뿐인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옥순이었습니다. 순떡아, 어떻게 됐어? 며느리가 뭐래? 나는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순떡아? 순떡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옥순아, 나 다 빼앗겼어. 내 채널, 내 목소리,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나 집에 갈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며 생각했어요. 유튜브 앱 지워버릴까? 이제 볼 수도 없는데 왜 갖고 있어?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가 가진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나는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됐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구독자 화면으로 갔습니다. 내 채널이 보였어요. 할매순덕 먹방 구독자 123만 명. 구독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채널의 구독자가 됐어요. 주인이 아니라 최신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3시간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었죠. 제목은 오늘은 할머니가 손수 만든 잡채 먹방 이었어요. 나는 그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내 모습이, 아니, 내 얼굴을 한 AI가 나타났어요. 영상 속 AI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손수 잡채를 만들어 봤어요. 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손수 잡채를 만든 적도 없고 오늘 촬영을 한 적도 없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잡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유유. 할머니 목소리 듣고 가요.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1만 개가 넘는 댓글들. 모두 가짜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안고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내 목소리를 빼앗긴 채로 제 사막 끝, 제 사와 뼈아픈 현실 빼앗긴 것들. 2024년 5월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밤 10시. 평소 같으면 자리에 누울 시간이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유튜브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앱을 눌렀어요. 내 채널. 아니,
이제 내 채널이 아닌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매순덕 먹방 구독자 123만 5,482명. 3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고 있었어요. 댓글도 3,000개가 넘었습니다.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댓글. 할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힐링돼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매일 봐요 유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 채널은 제 인생 낙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사랑한다는 할머니가 이미 사라졌다는 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가짜라는 걸.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지켜내지 못했어요. 나는 핸드폰 화면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미선이한테 들었어. 병원 다녀오셨다며?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병원? 아니, 나 안 갔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미선이가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아니야. 나 멀쩡해.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미선이가. 나는 다급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미선이가 잘 모실 거래요. 유튜브도 이제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민수야, 아니야. 엄마 말 좀.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주말에 갈게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더 편했을 겁니다. 엄마가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며느리가 엄마를 배신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해가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아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제 며느리 집 복도 바닥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 2개가 전부였죠.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나는 중얼거리며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어요. 지글지글. 계란 굽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켜서 촬영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계란을 접시에 담고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평소처럼.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예전에는 곧 영상 찍어야지 하는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죠.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외롭지 않았을 테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옥순이었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어젯밤에 자꾸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미안해, 옥순아. 잠들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들었지만 받을 힘이 없었어요. 거짓말 마. 목소리 들으니까 안 잤네. 지금 집에 있어?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30분 후에 봐. 옥순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옥순이가 큰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순떡아, 이게 무슨 꼴이야? 머리는 왜 이렇게 헝클어졌어? 옥순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제부터 안 씻었어. 에휴, 이것 봐. 일단 이거 먹어. 국밥 사왔어. 옥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국밥을 풀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먹어. 입맛 없어도 먹어야 해. 옥순이가 숟가락을 내 손에 쥐어줬어요. 나는 억지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눈물이 또 났어요. 옥순아, 나, 울지 마. 일단 다 얘기해봐.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옥순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AI 음성 합성, 비밀번호 변경, 계약서, 채널 폐쇄 위협, 치매 거짓말까지 옥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며느리가?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옥순아, 난 어떻게?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 비밀번호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뭐라고 신고해? 며느리가 내 유튜브 채널 빼앗아 갔어요? 그럼 경찰이 믿어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자발적으로 알려줬어.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대. 그래도 그건 사기잖아. 증거가 없어. 녹음도 안 했고 문자도 없어. 다 말로만 했거든. 옥순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아들한테 얘기해야지. 아들은 안 믿어. 며느리가 이미 내가 치매 촉이라고 말해놨어. 내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미친. 옥순이는 욕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옥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는 게 어때? 3대 7이라도 받으면 한 달에 600은 받는 거잖아. 그게 현실적이야.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 옥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옥순아, 그건 내가 만든 거야. 내 목소리고 내 얼굴이고 내 이야기야. 그걸 며느리가 가져가는 게 그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나야. 진짜 나. 근데 지금은 가짜가 그 사랑을 받고 있어. 그게 제일 슬퍼. 옥순이는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알아. 내 마음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순이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 앱의 알림이 계속 떴어요. 할매 순덕 먹방 채널에 새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영상은 할머니의 된장찌개 레시피였어요. 화면 속 나는 환하게 웃으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AI였어요. 조회수는 벌써 30만.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댓글. 할머니 오늘도 예쁘세요. 된장찌개 레시피 감사합니다. 할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100살까지 건강하세요. 나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어요. 그리고 내 댓글을 달았습니다. 순떡 여러분, 저는 가짜예요. 진짜 할머니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댓글을 올리고 새로 고침을 했어요. 내 댓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삭제된 거예요. 미선이가 댓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순떡 이건 AI입니다. 진짜 할머니가 아니에요. 새로 고침. 또 사라졌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댓글을 달았어요. 10개, 20개, 30개. 하지만 모두 몇 초 만에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떴어요. 관리자에 의해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내 채널에서 차단당했습니다. 주인이 손님이 됐어요. 아니, 손님도 못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이었으니까요. 저녁. 나는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계약서에 사인하고 매달 600만 원이라도 받을까? 아니면 아예 다 놓아버릴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순덕님 맞으시죠?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채널 폐쇄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 전화드립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채널이 폐쇄될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면 며느리가 계속 채널을 운영하겠죠. 네, 말씀하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신고는 실수였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채널이 폐쇄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채널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되찾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신고를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며느리를 도와준 건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채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그게 내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밤 11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미선이었습니다. 미선 어머니, 유튜브에서 전화 왔죠? 잘 처리하셨나 봐요. 똑똑하시네요. 내일 계약서 가지고 갈게요. 사인 준비해 두세요. 아, 그리고 요양원 알아봤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한 달에 200이면 괜찮은 곳 있더라고요. 어머니 수익에서 내면 딱 맞아요. 나는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혼자서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거였죠. 나는 문자에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다 뒤섞여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나는 잠에서 깼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꿈이었어요. 나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사라졌으니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덕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쳤어요. 유튜브 채널 탈취 대처 방법, 노인 법률 무료 상담, 디지털 범죄 신고, 수많은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단어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서 중요한 것들을 적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72세 할머니 유튜브로 사기당해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승소. 나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인법률지원센터 132. 나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새벽 6시. 아직 전화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9시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할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나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찍었던 옛날 영상들과 최근에 올라온 AI 영상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샷을 찍고 날짜를 기록하고 조회수를 메모했습니다. 손은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끈기였으니까요. 오전 9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빼앗긴 72세 할머니입니다. 도와주세요. 제4화 끝. 제5화 맺은말 조언 빼앗긴 목소리를 되찾다. 2024년 5월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할머니, 정리해 볼게요. 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셨고 며느리가 3개월 동안 채널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AI로 할머니 목소리를 합성했고 현재는 로그인도 안 되는 상황이시죠? 젊은 변호사가 메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정말 도와준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데.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도 해당돼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AI로 할머니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한 건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심각한 범죄예요.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더 큰 문제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머니가 가져오신 자료들 잘 정리하셨어요. 변호사는 내가 메모한 종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할머니 대리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하고요. 고소요? 며느리를? 네. 할머니가 원하신다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닐까? 변호사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며느리분이 저지른 건 명백한 사기이자 절도입니다. 할머니가 참으시면 며느리는 계속 이런 짓을 할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덕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 나는 눈을 떴습니다. 네. 해주세요. 고소해주세요.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며느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미선이를 고소했다고요? 사기죄로.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미선이가. 엄마는 치매 초기라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미선이가 얼마나 엄마 도와드렸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아들은 내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치매 아니야. 멀쩡해. 그리고 미선이가 한 짓이 뭔지 너한테 다 보여줄게.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엄마, 와. 안 오면 엄마는 너를 며느리 편으로 이해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의 집.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선이가 함께 왔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저를 고소하시다니. 앉아. 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앉자 나는 노트북을 켰어요. 변호사가 도와줘서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 화면에는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재생됐어요. 왼쪽은 내가 직접 찍은 3개월 전 영상. 오른쪽은 최근에 올라온 AI 합성 영상. 왼쪽은 엄마가 직접 찍은 거야. 오른쪽은 미선이가 AI로 만든 거고.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차이가 보이니? 오른쪽은 엄마 입모양이랑 목소리가 안 맞아.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한 적도 없어.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AI 영상 속 목소리 오늘은 제가 손수 만든 갈비찜을 먹어볼게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갈비찜을 만들었어? 3개월 동안 엄마는 영상 5개밖에 안 찍었어. 근데 채널에는 90개가 올라가 있어. 누가 만든 것 같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촬영하기 힘들어하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나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내 목소리를 AI로 합성한다고 허락받았어? 내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동의받았어? 그리고 비밀번호 바꾼 건?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내 채널에 로그인도 못하게 한 건? 미선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오빠, 나는. 대답해. 엄마 비밀번호 바꾼 거 맞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는 노트북 화면을 넘겼습니다. 수익 내역이 떴어요. 이거 봐. 지난 3개월 동안 수익이 6천만 원 넘게 나왔어. 근데 엄마는 한 푼도 못 받았어. 다 어디 갔을까? 미선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 계좌로 들어왔어? 아니면 내 계좌로 들어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주셔서. 그래, 비밀번호는 알려줬지.
근데 수익을 내 계좌로 가져가라고 허락했어?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나는 우리 살려고 한 거야. 대출금에 생활비에 우리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엄마 거 훔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화낸 모습을.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미선이가 정말로 엄마를 도와드리는 줄 알았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넌 몰랐으니까.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줄게. 비밀번호 돌려줘. 그리고 채널 운영권도 돌려줘. 그러면 고소 취하할게. 미선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려드릴게요. 미선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비밀번호를 불렀어요. 나는 그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성공했어요. 4주 만에 내 채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매순덕 먹방 구독자 145만 6,892명. 구독자는 더 늘어 있었어요. 나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채널 관리자 목록에서 미선이의 이름을 삭제했어요. 이제 됐어.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고소는 취하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그동안 받은 수익 6천만 원 다 돌려줘. 둘째, 다시는 내 채널에 손대지 마.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셋째, 민수랑 너 부부 상담 받아.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너희 부부 관계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민수와 미선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돈을 줄게. 매달 500씩. 근데 그건 대출 갚는 데만 써. 알았지?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민수야, 엄마는 혼자 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 근데 너희는 셋이잖아. 힘들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대신 나는 며느리를 봤어요. 미선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도둑질하지 말고. 미선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나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미웠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2주 후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먹방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2세 할매 순덕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보신 영상들, 그중 대부분이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 며느리가 AI 기술로 제 목소리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 때는 이미 제 채널을 빼앗긴 후였어요.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외로움에 시작한 유튜브, 며느리의 도움, 채널 탈취, 그리고 되찾기까지의 과정.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어요. 여러분께 거짓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진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노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기술을 몰라서, 법을 몰라서, 그래서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률구조공단, 경찰, 주변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하고도 참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저는 72살입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것을 지켜줍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는 댓글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댓글: 할머니, 유유 너무 힘드셨겠어요. 며느리 고소하세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할머니 용기 대단하십니다. 저희 엄마도 비슷한 일 당하셨는데 용기 얻어갑니다. 72세에 이렇게 씩씩하신 모습 본받겠습니다. 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나는 경로당에 있었어요. 옥순이와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아, 뉴스 봤어? 내 이야기 나왔더라. 옥순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72세 할머니, AI 목소리 도용당해. 며느리 고소.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이제 유명인이네.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어요. 유명해서 뭐해. 그냥 내 채널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도 잘했어. 순덕이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 요즘 AI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처음 알았어.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조심해야 돼. 아무리 가족이라도 비밀번호는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집. 나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김치로 찌개를 끓여볼게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썰었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댓글.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안심돼요. 이게 진짜 할머니 목소리죠. 오늘도 힐링하고 갑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였으니까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나였으니까요. 영상 마지막 멘트.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많은 걸 잃어요. 힘도, 건강도, 때로는 가족도. 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존심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갈 권리.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지켜내세요. 72살 할매도 싸워서 이겼는데 여러분은 못할 게 없어요. 나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화면 전환 6개월 후. 나는 지금 강연의 무대에 서 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권리 보호 포럼.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객석에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순덕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채널을 빼앗기고 다시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요. 객석의 어르신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기술을 몰라서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영상 엔딩. 화면이 암전되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할매순덕 먹방 채널은 현재 구독자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며느리 정미선 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노인 디지털 권리 보호 활동가로 활동 중입니다. AI 음성 합성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나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는 꺼져 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한 저녁이에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손자 준호가 서 있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안겼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밥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미선이는 없었습니다.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따로 살고 있대요. 서로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나는 그게 나은 것 같았어요. 엄마 영상 봤어요. 조회수 100만 넘었던데요? 그래, 엄마도 봤어. 나는 웃으며 밥을 퍼줬어요. 많이 먹어라.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AI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온기. 진짜 가족의 시간. 마지막 나레이션.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마음. 나이가 들어도 기술을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그 목소리를 지키세요. 72세 할매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암전됩니다. 끝. 제작 후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현재 AI 기술의 발달로 목소리 합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이러한 기술에 취약하여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비밀번호는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2. 수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3.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에서 디지털 범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하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